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예, 어서오세요. 네. 예, 자, 오늘 네, 저녁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네. 자, 일단 오늘은 저기 인플레이션 뭐 시대의 주식 투자법 이렇게 제목을 써놨는데, 제목을 뭘로 정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폭넓게 그냥 포함되는 주제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죠, 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 때 이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했는데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요즘에 물가 많이 오르죠, 그죠? 네. 저도 좀 전에 이제 방송하기 전에 마트를 한번 갔다 와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살 게 있어서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이제 주부도 아닌데, 그죠? 네. 주부들이 이제 마트를 또 잘 가시니까 저보다 더 아마 많이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남자 뭐 저기 마트를 자주 가는 편이 아닌 제가 가봐도 확 올랐거든요. 예. 그러면 그 지금 일반적인 이제 그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이거에 대한 이제 체감이 지금 확 느껴질 텐데 이럴 때 이제 그 뉴스도 많이 보시고 뭐 이런저런 또 공부도 좀 하시겠지만 이럴 때 이제 주식 투자를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리고 하려고 이제 오늘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마주나 이런 것들도 실제로 지금 인플레이션 수혜주, 오늘은 농업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죠, 그죠? 비료, 사료, 밀가루 뭐 이런 것들 쭉 올라갔는데 그것만 올라간 게 아니라 뭐 석탄 관련주들도 올라갔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인데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왜 올라가는지를 이제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 이제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죠. 지방선거. 그래서 요즘에 이제 경기도지사 누가 나오느냐, 뭐 서울시장 누가 나오느냐 이런 말들이 참 많은데 그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종목을 추천하지는 않을 건데 조심하셔야 될 종목이 뭔지는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으니까 네. 이제 맨 뒤에 부분에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잠깐만요. 예, 예. 요즘에 확실히 더워지긴 한 것 같아요. 봄인데 4월 지금 11일이죠. 이 정도면은 그렇게까지 더운 날씨는 아닌데 낮에 덥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선풍기 꺼냈습니다. 네. 선풍기 이거 다 힌트 드리는 거예요. 네. 선풍기 꺼냈어요. 네. 굉장히 덥네요. 그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모니터가 이제 여러 대 있다 보니까 모니터에서 이 내뿜는 열이 굉장히 이게 많거든요. 옛날 모니터를 새 거로 다 바꿨는데 불구하고 이게 열이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데에 비해서 더 더운 것도 있긴 한데 아무튼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지수부터 먼저 체크를 좀 하고 네, 본론으로 쭉 들어가 보죠. 일단은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2%로 끝났는데 뭐 크게 아침에 이제 좀 올라가다가 말고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1.3%로 끝났는데 그 전에 여기가 일단은 좀 지지하는 자리긴 한데 참고만 하셔라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요. 이 정도에서 지금 일단은 뭐 끝났습니다. 1.3% 하락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많이 빠진 거냐,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는 다 좋은데 우리나라만 힘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돼요. 그 오늘 중국 있잖아요. 네. 일본은 마이너스 0.6%로 끝났습니다. 자, 일본 증시 보시면 네. 여기도 21선 이탈해 있죠, 그죠? 이렇게 끝났고 그 다음에 중국을 보시면 오늘 중국은 나가 떨어졌어요. 중국은 마이너스 상해 지수인데 마이너스 2.6%. 네. 홍콩은 더 떨어졌고 네. 그 다음에 대만 가건 지수도 1.3%. 네. 여기도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안 떨어진 거예요.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최근에 반등이나 이런 것들도 잘 안 나왔기 때문에 떨어질 게 별로 없어요. 다른 나라 오늘 아시아 증시 많이 빠졌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안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른 게 없어서.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나라 그 수급을 잠깐 보시면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매매 동향을 한번 보죠. 네. 오늘
거래소 외국인이 좀 팔았죠. 기관은 뭐 사는 동 마는 동. 그 다음에 코스닥은 외국인하고 굉장히 좀 팔았어요. 그죠? 그래서 코스닥이 더 약세긴 했는데 최근의 흐름을 좀 보시면 자 이게 코스닥이야. 자, 코스닥부터 볼까요? 네.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이 코스닥 쪽에서 주식을 조금 팔죠. 그러니까 지수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관이 사줘야 되는데 같이 팔고 있고, 그죠? 네. 요즘에 그래서 코스닥 쪽이 조금 이제 수급이 안 좋았던 거고, 거래소도 보시면은 외국인이 좀 팔죠. 최근에 사거래일, 그러니까 지난주 수목금 오늘 여기 보면 기관도 좀 팔았고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제 별로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요즘에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한 일주일 정도는 제 시간에 살짝 눌린 겁니다. 근데 다른 날에 비해서는 안 빠지는 게 확실하게 맞고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다른 날에 비해서 안 빠지는 겁니다 지금. 네. 빠질 게 있어야 빠지죠. 올라간 게 없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제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우리나라 증시 막 조정할 거다라고 걱정들 많이 하셔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잠깐만요. 뭘로 보여드릴까? 잠깐만요. 그 우리나라 망할 거라고 막 비관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많던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주봉 차트거든요. 주봉.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요거 차트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찍어주시면. 네, 잘 보이세요? 확실하게 이게 코로나 방역 패스가 풀린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녁에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약속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한 2주 전하고 한 달 전하고 지금 많이 차이 납니다. 날도 좀 풀렸고 방역 패스도 풀리고 하니까 저녁에 모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 시간대에 술 드시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쵸? 네. 네네. 오늘 이렇게 들어오신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무슨 금요일 같아요 오늘. 네. 오늘 월요일이죠. 근데 금요일 같아요. 네. 아무튼 이제 날씨가 이제 풀려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좋은 거죠. 네. 나가서 이제 뭐 사람 만나고 뭐 술 먹고 밥 먹고 그러면 술은 많이 드시면 안 좋지만 아무튼 경제가 돌아가는 거니까 그죠? 네, 좋은 겁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다우 지수부터 보시죠. 네. 우리나라 뭐 망할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뭐 저기 민주당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강성 지지자분들. 네. 그러지 마시라고 나중에 가난해진다고 이제 막 제가 지난주에도 설득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가 망할 거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망할 거다 이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씨가 우리나라를 망가뜨릴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윤석열 씨가 잘할지 못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자 잘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치 얘기가 아니고 정치 얘기에서 제발 좀 벗어나시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간 게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다우지수를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바뀐 게 언제죠? 2017년이죠, 그죠? 2017년이 여기에요. 탄핵이 되면은 새 세상이 올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그때부터 미국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코로나 한번 겪고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2017년부터 2017년, 네, 5년 동안 보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독일을 보세요. 독일이 2017년이 여기거든요. 네. 쭉 가다가 코로나 때 조금 고생하다가 또 갔어요. 그죠? 아무튼 열심히 가고 있어요. 선진국부터 보자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 일본 2017년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쭉 가다가 좀 쉬다가 또 가고, 그죠? 네, 아무튼 많이 갔어요. 그죠? 네. 많이 갔다니까. 네. 중국 정시는 넘어가고 여기는 이제 시진핑하고 그때 미중무역 전쟁 중국에 못 갔죠. 중국 좀 이따 보고. 러시아도 2017년도부터 잘 갔었어요. 가다가 최근에 전쟁 터져갖고 좀 고생하고 있어서 그렇지 러시아도 잘 갔어. 공산국가도 잘 갔다니까요. 호주, 우리나라가 호주보다 더 잘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호주도 아무튼 이만큼 갔어요. 2017년도부터, 그죠? 그 다음에 인도에서 주식할 거 그런 거 같아요. 이만큼 갔어요. 많이 갔죠, 그죠? 네. 브라질, 삼바, 그죠? 여기도
2017년도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많이 갔어요. 그쵸? 예. 아까 인도네시아, 어우 여기도 많이 갔어요. 응? 꾸준하게 자박자박 가고 있어요. 예. 최근에도 가고 있어요. 예. 대만 맨날 저기 중국이 뭐 대만 가만 안 두겠다고 맨날 공갈 협박하는데도 잘 가요. 그죠? 예. 미국의 이제 나스닥 지수도 보시고, 그죠? 다 아우 그냥 그죠? 잘 가요. 우리나라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코스피 지수 보시면 2017년도에 이만큼 갔어요. 그리고 예 코로나 때 돈을 하도 많이 풀어서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었고 그때 부동산 집 두 채 갖고 있으면은 천하에 때려 죽일 죄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의 돈이 다 어디로 왔어요? 주식시장으로 왔죠. 주식시장이 개인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그때 잠깐 올라갔던 거예요. 이만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이 꼴랑 요만큼 갔다가 그나마 코로나 터져서 조금 더 올라갔는데 그나마 반납했다고요. 현재 위치가 어디예요? 코스피 지수가? 네. 근데 이 얘기를 다음 달 5월 10일 날 해드리려고 했는데 좀 빨리 해드릴게요. 네.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 원래 다음 달에 해드리려고 했어요. 한 달 뒤에. 그러니까 처음에 요만큼 올라가고 여기 이 지점이 뭐냐면 거기 북한에서 그 뚱뚱한 사람 만나가지고 막 평화 쇼했잖아요, 그죠? 네. 그때 이후로 이제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는 바람에 끌려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 개인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주린이들의 헌신으로 이만큼 올라갔다가 대출 규제하면서 원위치, 즉 우리나라는 올라간 게 없어요. 그래서 떨어질 게 없다. 그것을 요즘에 자꾸 하는 겁니다. 네. 이 얘기를 다 해드리면 또 머리가 복잡해지실까 봐 얘기를 한 달 뒤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해드린 거예요.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주시고요. 네.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다른 나라 다 갔는데 우리나라만 못 갔어요. 우리나라만 못 갔다고요. 왜 못 갔다고요?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다가. 다른 나라는 잘 갔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못 갔다고요. 증시가. 응?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요. 네. 요즘에 보면은 조정이 올까봐 조정이 왔다 그러면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네. 제가 보기엔 안타까워 죽겠어요. 간 게 하나도 없어요. 간 게. 응? 뭐예요 이게. 그죠? 우리나라 증시가 어디랑 비슷하다고요? 중국이랑. 중국이 이제 그 2017년도에 조금 가다가 말하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지금. 네. 똑같아요. 네. 홍콩이 제일 불쌍하죠. 홍콩은 이제 중국한테 또 저기 되는 바람에 네. 홍콩은 아예 전초전 깨버렸고 이게 홍콩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우리나라는 관계 별로 없으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요. 네. 또 민감한 얘기했다고 또 이쪽에 또 아무도 7번을 또 아무도 안 찍으셨어. 네. 민감한 얘기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렸으니까. 네. 이 얘기를 해드릴까 요즘에 자꾸 이제 그 이런 얘기 자꾸 해드리죠, 그죠? 네, 정확하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어디랑 비교하시면 돼? 인도네시아나 여기 브라질이랑 인도랑 비교해 보세요. 인도. 우리나라가 인도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요? 네? 인도 보시라니까. 인도가 이만큼 갔다니까요. 우리 뭐 했냐고요. 인도처럼 우리나라 증시가 이만큼 갔으면 여러분들 아마 집이고 뭐고 차고 뭐고 다 바꿨을 겁니다, 진짜. 네? 돈 많이 버셨을 거라고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긍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주식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더 찍으시고. 네? 이해되세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관계 있어야 가죠. 관계 있어야죠. 관계 없으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 얘기를 좀 길게 했네요, 오늘. 네. 이게 원래 계획이 없던 건데 아무튼 참고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증시 조정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물가 인상, 요즘에 이제 물가가 막 오르죠. 그 러시아 전쟁 터지고 나서 이제 국제유가가 이제 막 올랐잖아요, 그죠? 네. 국제유가가 원래 이만큼 올랐을 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원달러, WTI인데 국제유가가 여기서 이만큼 오를 때 올해 초에요. 네. 작년 말 여기 올해 초에 국제유가 이렇게 오를 때. 원래 이제 휘발유 가격하고 주유소 경유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었는데 정부에서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유류세 인하를 했죠. 그죠? 유류세 인하를 했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기름 드실 때 휘발유 경유 가격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전쟁 터지고 나서 미국이 제재 카드를 꺼내니까 국제유가가 급등했죠. 유류세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장하면서 계속 유류세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유 가격, 휘발유 가격 2,000원씩으로 막 오르죠. 그죠? 팍팍 올랐잖아요. 저 이제 뭐 경유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1,400원 하던 게 1,300원, 1,200원, 1,300원, 1,400원 하던 게 갑자기 2,000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여러분들이 이제 확 체감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체감을. 뭘요? 아, 맨날 인플레이션, 뭐 미국 금리 인상, 테이퍼링 막 이런 얘기하더니 와 이거 진짜 이거 인플레이션 심각하네. 이게 이제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자분들 또 마트 가서 장 보시는 분들은 더 이제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남자분들도 직장 생활하시면서 느끼는 게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이렇게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체감할 정도로 확 그냥 와닿을 정도로 이제 국제유가가 폭등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라니까요. 인플레이션의 시작인데 이걸 갖고 겁을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앞으로 이 물가가 막 오르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겠네 그러는 거예요. 저번에 이 인플레이션 특강을 제가 한 몇 번 더 했었어요, 앞에도. 그죠? 이제 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때는 기름값이 경유 가격 기준으로 1,400원 뭐 그럴 때예요. 네, 그때 이런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2,000원 정도 하잖아요. 1,900원, 2,000원. 그죠? 네. 네? 1,900원, 2,000원씩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서 차를 못 끌고 나갈 정도로 기름값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유류세 인하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대부분의 이제 개인들은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기름값이 저렇게 오르니까 다 오르죠? 그러면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어떤 경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첫 번째, TV에서 맨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두드리고 있고 두 번째, 그게 내가 이제 체감할 정도로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들어왔고 세 번째, 물가가 많이 오르면 당연히 개인들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가 조금 그렇죠. 지출이 좀 많이 늘어나니까요. 그죠? 네. 지출이 많이 늘어나니까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고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요. 물가가 오르면 내 지출이 많아지니까 내 개인적인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안 좋아질 거다라고 아주 그냥 초단순화를 시키는 거예요. 어려운 거를 단순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 거지만 사람들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죠? 당연히 기름값 오르고 먹는 식자재값 오르면은 뭐예요? 개인 생활하는데 좀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불편하시긴 하시죠. 걱정되기도 하고, 그죠? 그러나 망할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주식시장에 바로 접목을 시켜서 경제가 안 좋아질 거야. 근데 TV를 보니까 난 이재명 씨가 됐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씨 저 사람이 되니까 망할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이제 민주당 쪽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멘탈이 아주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제가 요즘에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대놓고. 못 느끼세요?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분들 불쌍해서. 민주당을 지지해서 불쌍한 게 아니고 그런 생각 하면 돈을 못 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5년 전에는 이제 민주당이 정권 잡았잖아요. 그때 제가 보수 쪽 분들한테 그랬어요. 나라 망할까봐 걱정하시는 거 나도 이해는 한다. 그러나 주식하셔라. 투자하셔라. 정부정책조 해야 된다. 내가 무조건 설득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주식하신 분들 많았어요, 그때도. 네. 그러니까 5년 전에도 그랬고 5년 뒤에 정권이 뭐 바뀌든 안 바뀌든 그러면 또 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이게 직업이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사람들이 지금 망할까봐 걱정을 한다는 거죠. 물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라. 네. 이게 시작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것 때문에 뭐 굶어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 그게 오면은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무튼 인플레이션은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더 심해지면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뭐 초인플레이션 그러면서 막 별의별 수를 다 할 건데 인플레이션이가 디플레이션이가 뭐건 간에 잘 활용만 하면은 이걸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네.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 오기 전에 개인들 주식 못하게 하려고 세력들이 어떻게 속였는 줄 아세요? 네. 불황, 디플레이션이라고 속였어요. 디플레이션. 요즘에 TV 보면은 미국의 국채 금리, 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 뭐 이런 얘기 막 하죠. 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거나 그러는 게 요즘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걱정이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 이 소리 하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미국의 국채 금리,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디플레이션을 달았어요. 디플레이션. 하여튼 네. 그때마다 말 바꾸는 데는 달인들이라니까요. 네.
근데 그래가지고 개인들 다 속였어요. 개인들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인플레이션 이게 시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겁내고 도망치시면 안 돼요. 이걸 잘 활용하시면 돼요.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물가가 오르는 거 맞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고 있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화폐의 가치가 왜 이렇게 떨어졌겠어요? 돈이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그 돈들을 잡아다가 이제 다시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게 유동성 축소, 미국 금리 인상, 테이퍼링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나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급격하게 하면은 물론 안 좋은 건 맞지만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게 맞아요.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 그러니까 화폐 빼고는 거의 다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식도 결국에는 뭐예요? 자산이잖아요. 자산. 무슨 자산이요? 위험 자산. 위험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네. 떨어질 때도 확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도 확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일 때는 주식시장도 급등합니다. 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인데 맨날 조정 온다 망한다 맨날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인플레이션을 잘 활용하시면 돼요. 겁내지 마시고 아셨죠? 아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5년 동안 전 세계 증시를 딱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나라만 감기 없다고. 아까 코스닥은 안 보여드렸거든요. 코스닥은 여러분들이 확인해보세요. 코스닥 보시면 아마 속에서 불 나올 거예요. 막 이러면서 우리만 왜 이랬지? 막 이러면서 네. 우리만 뭔가죠. 네. 나라 운영을 잘못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제라도 뭐 주시장이 올라가야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어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그 와중에 인플레이션까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주식들 중에 폭등하는 게 나오겠죠. 그죠? 적정 주가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도 꽤 있다는 겁니다. 물가 인상 관련된 뉴스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오늘 낮에도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뭐 강의해드린다고 막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뉴스 보시면 요즘에 뉴스가 앞으로 그런 뉴스가 몇 년 동안 계속 나올 거예요. 1, 2년 이상은 계속 나올 거예요. 다 올랐다. 뭐 장 보러 가기 무섭다. 뭐 어쩌고저쩌고 다 올려요. 다 올린다니까. 네. 월급도 올라가는데 좀 늦게 올라가서 그렇죠. 네. 아무튼 자 올라갈 때 그럼 뭘 가지고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느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저희 방에 이제 중장기 투자하는 종목 중에 저희 방 대형주도 합니다. 저희 방 보유 종목 하나 노출 하나 시켜드릴게요. 저희 방 보유 종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잠깐만요. 이진 아니고 잠깐만요. 중장기 종목인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다 상승하잖아요. 인플레이션 시대니까. 그러면 이제 뭐 요즘에 니켈 가격 많이 들어보셨죠? 니켈 가격이 폭등했다고. 사람들이 니켈 가격에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가 뭐예요? 니켈이 전기차, 배터리 이거랑 이제 관련이 있으니까 니켈 값을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근데 요거 말고 이거 아이언도 이제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아이언 런던 상품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되고 있는 이제 아이언인데 아이언 가격이 지금 이만큼 올랐어요.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죠? 네. 이렇게 그죠? 네. 이게 지금 가격이 4월 4일날 4,471달러 찍었는데 자, 여기가 어디냐면 2006년도에 고점을 찍습니다. 2006년 말 2007년 이게 여기 고점이었거든요. 네. 여기를 지금 이제 신고가 내려고 하는 거예요. 몇 년 만에요? 16년 만. 아까 제가 그랬죠.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저기 발생해도 당장 여러분들이 죽거나 가난해지는 건 아니라고. 왜냐면 이 당시 이렇게 날아다닐 때도요. 이때도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었어요. 이때 아파트 집값이랑 아파트 값이랑 지금 아파트 값이랑 차이 많이 나잖아요. 16년 전인데. 그죠? 네. 이때도 여러분들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었어요. 이때도 옥수수값, 밀값, 기름 다 폭등할 텐데 그때도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여러분들이 사시는데 큰 지장이 없었다고요.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 망한다고 호들갑 도는 인간들 얘기 좀 그만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인플레이션은 잘 대처만 하면 돼요. 네. 자, 근데 아무튼 여기를 신고가를 내려고 하죠. 그러면 아이언을 이게 국제 아이언 값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는 회사들이 있겠죠. 누구겠어요? 당연히 아이언을 취급하는 회사들이겠죠. 우리나라에 어떤 회사가 있냐면 쉬워요. 고려 아이언이라고 있어요. 저희 방 중장기 종목인데
이런 거는 뭐 공개해도 상관이 없어요. 안 사시니까. 네, 6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네. 안 사실 거. 네. 매수 가격 얼마라고요? 40만 원. 40만 원 전후. 그래서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은 한 50% 이상 수익 나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중장기 종목 중에 하나예요. 40만 원이면 가격이 여기입니다. 이거 추천한 지가 좀 됐어요. 여기 바닥에 샀으니까. 이런 데서 샀겠죠. 네. 근데 이걸 차트를 쭉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 신고가 내고 있잖아요. 가는 거예요. 왜일까요? 고려아연이 신고가 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이게 지금 박스권 뚫고 이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본격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왜 가겠어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가 망할 거라고 하지만 아닌 거예요. 고려아연, 그러니까 아연을 저기 하는 이 회사한테는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인플레이션을 안 좋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 그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아연 값이 상승하면 그걸 원자재로 쓰는 고려아연의 주가는 떨어져야죠. 팔아서 남는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논리대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아까 보셨잖아요.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죠. 기름값도 올라가는데 그 와중에 아연 원자재 값도 올라가면 고려아연의 주가는 떨어져야죠. 근데 어떻게 똑같이 갈까요? 예, 그 사람들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그거를 취급하는 회사들, 가공해서 파는 회사들의 실적과 수익도 증가하고 주가도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뭐냐면 바람인 거예요. 바람. 이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똥바람이 뭔지 아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역풍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그 사람. 이런 걸로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요. 맞잖아요, 그죠? 고려 아연 값이 급등하는데 고려아연이 따라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돈 벌 수 있는 저렴이란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간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테마주만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해드리면 별로 관심 없어 하세요. 근데 잘못됐어요. 요즘에 테마주 가는 게 뭐예요? 비료, 농업, 사료, 농업 관련주 사료, 농기계 뭐 이런 거 움직이죠. 아까 석탄 관련주 아까 GS글로벌 상한가가 있던데 그게 뭔데요? 원자재 수혜주가 왜 가는데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고 테마주를 한다고요? 백날 차트랑 기법이랑 검색기 동원해 보세요. 되나? 안 되지. 이건 거시경제를 모르면 할 수가 없는 테마주예요, 이게. 근데 맨날 그냥 그 차트만 보면서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크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인플레이션 관련된 테마주들은요, 크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지금 간다고요. 저도 이거 방송 중에 잘 얘기 안 해요. 우리 회원들도 안 물어보고. 이제 가는 거니까 냅두는 거예요, 그냥. 60만 원짜리 뭐 지금 추천하면 사겠어요. 40만 원일 때도 제가 설득 얼마나 많이 했는데 사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몇 주 못 사는데 사셔야 됩니다. 막 그랬다니까요, 그죠? 네. 잘 가고 있어요. 네. 고려아연. 네.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아연만 올라가겠냐고요? 요즘에 마트 가면 깜짝깜짝 놀라시죠, 그죠? 네.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게 밀가루 가격이거든요. 밀. 여기 고점이 이거는 2008년이었어요. 여기요. 여기를 한번 살짝 뚫었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또 올라가려고 그래요. 밀. 고려아연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올라가는 주가들이 있겠죠. 이해되셨으면 8번 찍어주시고. 우리 회원들 잘 들으시라고, 문자반 회원들 잘 들으시라고 공지사항입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네. 올라가는 종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해되세요? 있겠죠, 그죠? 네. 그게 수혜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상한가를 치면서 막 가면 테마주고, 상한가를 안 치고 천천히 한 몇 달 동안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가는, 실적이 좋아져서 가는 실적주. 상한가 치면서 간다, 테마주.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일단 상한가 치고 갔다가 내려온 다음에 나중에 실적으로 또 가는 거죠. 이게 가장 좋아요. 옛날에 허니버터칩으로 유명했던 이제 크라운 혜택가 그래서 갔었죠. 처음에는 테마주로 내려왔다 나중에 실적주로.
근데 다 그렇지는 않고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 옥수수,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국제 유가를 보면은 좀 떨어져 있는데 근데 여기서 그 얘기했죠. 이게 여기서 계속 떨어지진 않을 거다. 계속 올라가지도 않을 거고 옆으로 돌릴 거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돌리죠.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맞히겠습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갈지. 제가 100%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큰 흐름은 잡잖아요. 지금 옛날에 다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제 국제 유가와 관련된 테마주들은 요즘에 쉬고 있겠죠. 대신에 이제 뭐가 들썩거려요? 농업 관련주가 들썩거리는 거예요.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농업 관련주 얘기를 많이 했고요. 실은 2주 전부터 우리 낮에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농업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농사 짓는 사람이 이렇게 별로 없어요. 그죠? 네. 농사 지면서 주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네. 저도 회원들 이렇게 많이 만나봤지만 회원들 중에 농사 짓는 사람은 제가 2명 만나봤습니다. 네. 2명 정도? 네. 한 명은 벼농사, 한 명은 저기 감귤농사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그 실제 농사 짓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회원들 중에도 그렇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얘기를 많이 드린다고요. 네. 농업 오늘 보면 이제 장중에 보면 농업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뭐 비료주 보면은 보세요. 오늘 저기 석탄 관련주 GS 글로벌이죠. 이거 시간에서 그때 급등했던 거. 이게 오늘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석탄. 근데 석탄 관련주는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석탄이 이제 사양 산업이었기 때문에 많지가 않다. 네.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 비료 관련주들 보면 남해화학이라고 있습니다. 네. 남해화학이 오늘 13% 급등했거든요. 네. 오늘 우두머리가 이거하고 이거였어요. 네. 남해화학이 옛날에 비료값이 폭등할 때 날랐던 종목이에요. 몇 배인 줄 아세요? 시작이 2,000원이었거든요. 네. 1년 뒤에 3만원. 10배 이상 갔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안 가다가 2018년도에 저기 판문점 평화쇼 할 때 그때 이제 비료 관련주로 잠깐 한번 들었다 놨죠. 그때 대장주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래량을 보시라니까요. 망하는 거 아니야? 망하기 뭘 망해요? 네. 망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지 주식시장이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도 원자재 가격 폭등할 때 맨 마지막에 불을 뿜으면서 날아갔던 게 이거예요. 10배 이상. 남해화. 이게 비료 업계에서 현대차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료 업계에서 현대차 정도. 네. 완성차 업체 중에서 1위가 누구? 현대차죠. 비료 업계 1위가 남해화학입니다. 절대로 딴 회사들이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남해화학이라니까. 네. 이 회사가 오늘 10% 이상 급등하면서 끝나잖아요.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수급이 여기 살아있다니까요. 지금 최근에 정보정책주가 왜 안 가는지는 얘기해드렸죠. 인사청문회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어서 관심들이 다 거기가 있어서 요즘 못 간다. 그게 원래 이게 정상이다. 그 돈들이 딴 데 가서 놀고 있겠죠. 어디가 있어요? 이쪽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하고 그 다음에 효성OMB 11%. 나 안 끝났어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잖아요. 네. 동방학으로 12%. 그 다음에 뭐 조비. 전통적인 강자가 조비 경농이었죠 예전에. 네. 경농 좀 오르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사료주 중에 미래생명자 나 안 끝났어 이러면서 16%. 사조동화원 네. 9.8%. 대주산업 저기 뭐예요? 세종시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네. 이러고 있고. 이지바이오도 5%. 팜스토리 4%. 오늘처럼 코스닥지수가 1% 이상 떨어졌는데 살아있잖아요. 고려산업, 그죠? 한일산업, 고려산업 차트 잘 만들어놨네. 우성 이런 것도 마찬가지. KC피드, 그죠? 이런 것도 사려주고, 그죠? 차트가 약간 좀 내려와 있는 것도 있지만 살아있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수급이 이쪽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간장 만드는 회사 샘표. 근데 꼬리가 너무 많아 이거는. 이게 그다음에 저기 쌈장 만드는 신성홀딩스. 신고가 내놓고 다시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닌 척하면서 눌림목입니다. 그러니까 쌈장 만드는 회사. 고기 드실 때 쌈장 없으면 어떻게 먹어요? 마지막에 1번 찍어보세요. 오늘 왜 이렇게 분위기가 쭉 다운되어 있으세요? 네. 뭐 낮에 뭐 저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오늘 보니까 이게 분위기가 쫙 다운되어 있어요. 네.
어째 이쪽은 번호를 거의 안 찍으시고, 네. 오늘따라 수상한데요. 나중에 무슨 일들이 있으셨어요? 네. 조용해. 네. 피곤하신 것 같아 다들. 네. 네네. 분위기가 쫙 눌렸어요 지금. 아까 저기 국회에서 저기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 연설하길래 꺼버렸어요. 네. 우크라이나가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꺼버렸어요. 네. 저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러는 거 보면 앵벌이 같습니다. 네. 있는 그들에 얘기하면은 다른 얘기 좀 해드릴게요. 우크라이나를 되게 좀 불쌍하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항상 노력한다 그랬죠, 그죠? 네. 저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면 앵벌이 같습니다. 앵벌이 같다니까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구걸하러 다녀요. 구걸하러. 저 사람이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쟁 터지기 전에 미국이랑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랑 외교할 때도 보면 막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하는 거 보면은 그 푸틴한테도 보면은 말할 때 보면 저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저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저 사람 영웅이라고 막 지켜주던데 전 그렇게 안 봅니다. 네. 푸틴한테 전쟁 터지기 전에 구걸한 거 모르시죠? 네. 굉장히 비굴할 정도로 구걸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전쟁 터진 겁니다. 네. 앞에서는 막 저렇게 얘기하지만 가면 막상 가면 이제 구걸합니다. 네. 약간 좀 스타일이 그래요. 네. 약간 그런 게 아니라 심하게 그러죠. 아까 뭐 우리나라에서 막 국회 연설하길래 그 옛날에 연설하려고 하다 취소된 건데 또 했네 보니까. 아무튼 꺼버렸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농업 관련 테마주들을 지금 밀어 올리는 이게 기폭제 역할을 하거든요. 네. 아까 뭔 얘기가 끊어졌어요. 네. 아무튼 이제 비료 얘기다 그랬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농업 관련주들이 이게 앞으로 계속 움직일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중장기간적으로도 계속 움직이고. 네. 그래서 이게 농업 관련 테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확장하면 이제 음식료 업종으로 넘어가고, 음식료 업종에서 이걸 가공하는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은 외식이 줄어들고 집에서 집밥 해 드시겠죠? 집밥. 그럼 이제 집밥 해 먹을 때 올라가는 테마주가 또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2년 전에 코로나 터지면서 집밥 테마주들이 생겼었거든요. 집밥. 집에서 밥 먹는 거요. 네. 그 관련주들이 있어요. 옛날에 뭐 대표적인 게 우양 이런 거잖아요. 간편식 업체. 네. 차트는 하여튼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저기 진짜 무슨 갑자기 차트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옛날 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이 생각날 정도로 네. 차트 하나는 하여튼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거북선 같이 만들어놨어요. 뭐 사실하고 힌트 드리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근데 아무튼 굉장히 잘 만들어놨어요. 밀키트 간편식 업체. 네. 그건데 아무튼 차트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예, 보시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우양이 원해서라고요. 밀키트 간편식. 그러면 뭐 마트 가면 놀라시잖아요. 요즘에 다 올라가지고 식자재 가격이 다 올랐지 않습니까? 막 놀라시잖아요. 그러면 뉴스 같은 게 어떻게 나오냐면 우양같이 이제 식품 가공업체, 간편식 업체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럼 우양이 차트가 주가가 이렇게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료값이 상승해서 남는 게 없을 테니까.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잖아요. 네? 몇 개 더 보여드릴까요? 네. 자, 농심. 이게 눌림목으로 보인다 1번? 아니요. 앞으로 큰 조정이 올 것 같다. 4번 찍어보세요. 네. 눌림목으로 보인다 1번, 큰 조정이 올 것 같다. 4번 찍어. 뭘로 보이세요? 이게 뭘로 보이시냐고. 이게 눌림목으로 보이세요? 조정을 걸로 보이세요? 응? 그죠? 예? 눌림목으로 보이시죠? 그렇잖아요. 그 비관론자들 말대로 되려면 아니 폭락해야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나는 바람에 이제 밀값 더 올라가게 생겼는데 지금 밀가루 가격 있죠. 밀가루 가격이 좀 올랐다고 호들갑 떠는데 더 오를 거예요. 왠지 아세요? 네.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저 주식하면서 농업에 대해서 저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먹고 있는 밀, 콩 이런 거는요 다 작년 거예요. 작년에 재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올해는 그러면
작년보다 기름값도 많이 올랐고 물류비도 증가했고, 그죠?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전쟁 터지는 바람에 수요는 많은데 공급량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면 밀가루 값이 얼마나 더 뛰겠냐 이거예요. 지금은 작년에 나온 거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업체들은 다 작년 거 다 미리미리 대량으로 계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거 기준으로 먹고 있는 건데 물류비가 증가해서 가격이 좀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6, 7, 8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새로 이제 올해 생산된 밀 같은 게 나올 텐데 그거는 얼마나 비싸겠냐 이거예요. 이해 안 가세요? 그러니까 이 농업 관련주를 이게 우습게 보실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회원들한테 2주 동안 특강하면서 계속 그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농업 관련주를 우습게 생각한다. 왜냐면 1차 산업이기 때문에 원래 대학교 가도 농대 다니면은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농대. 이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에서도 농업 관련주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로보트, 메타버스, 뭐 증강현실 그럼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많이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자 비료주 사세요. 이거 퇴비 관련주인데 사세요. 똥 냄새나 이러면서 이제 안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진짜 그런다니까요. 네.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만 사드리려면 한참을 설명해야 돼. 한참을. 네. 그래야지 억지로 사요. 사놓고 이제 못 팔게 하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목 아파 죽겠어 이제 요즘에. 농업 관련주 사료, 비료 이런 거 추천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잘 안 사니까. 그 이제 문자 번호들도 이제 또 방송 못 듣고 또 확 팔아버릴까봐 지금 밤에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못 팔게 하려고. 오늘 우리 갖고 있는 저기 사료, 비료, 밀가루, 설탕 이런 거 많이 올라왔잖아요. 우리 회원들 안 그래요? 오늘 같은 날 많이 올라왔잖아요. 종목이 여기 뭔지 이분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죠? 잘 되실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돼. 남들이 안 하는 걸. 남들이 2차전지, 반도체, 메타버스, AI 막 이러고 있을 때 우린 비료, 퇴비, 사료, 그죠? 네, 농기계 막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그럼 돈 번다니까요. 간장, 쌈장 뭐 그죠? 네, 된장 막 이런 거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남들이 그런 거 왜 사? 네. 거기서 돈이 되는 거예요. 네. 아셨죠? 네. 자 아무튼 농심이 아무튼 그 사람들 비관론자도 논리대로 따지면 폭락해야 되는데 폭락은커녕 들었다 놨다 잘만 하고 있는데요. 네. SPC 삼립 뭐 포켓몬 빵이 잘 팔려서 뭐 그런다고 하지만 네. 빵이 잘 팔려봤자죠. 그죠? 어쨌든 네. 52주 신고가 내놓고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그냥 신고가 더 날라고 지금 차트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94,000원짜리가. 네? 비관론자들 말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언론에서 얘기해주는 게 현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SPC 삼립이 빵을 뭐 진흙으로 만들어요? 밀가루로 만들지? 예? 그 밀값이 그렇게 폭등했는데 뒤에 있는 게 이게 밀가격이거든요. 네. 잠깐만요. 아니 세상에 최근에 기름값보다 밀가루 값이 더 올랐다니까요. 이게 800달러 하다가 700달러대 있던 게 1400달러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비관론자들 말에 따르면 이게 밀가루 값이 이렇게 폭등했으면 원자재 값이 폭등했으니까 SP30이 이렇게 폭락해야죠. 근데 방향이 똑같잖아요. 아까 고려아연이랑 똑같잖아요. 방향이 똑같잖아요. 아연값 올라가는 거하고 주가랑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화가 되면 주식시장은 올라간다 떨어진다? 올라간다 이거예요. 근데 거꾸로 알고 계시잖아요. 네? 윤석열 씨가 정책을 펼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나왔죠. 윤석열 씨는 법조인이라서 경제대사를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이제 경제부총리 원래 그분도 국무총리가 원래 그쪽 엘리트 출신이잖아요. 경제 쪽에. 그리고 밑에 이제 그 경제 관료들 쭉 보니까 어때요? 시장주의자들이거든요. 시장론주의자들. 네. 시장경제. 네. 그 뭐예요? 냅두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동반 상승하는 거예요. 현 정부처럼 자기들이 관리를 다 하고 막 억제하려고 정부가 개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망가지는데 냅두면 따라간다고요, 그냥. 그 여러분들 그 눈치를 딱 채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같이 올라타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시기만 해도 돈 번다니까요. 네. 근데 여기서 극렬히 저항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것 같다고. SPC 섭니까? 밀가루 값이 어떻게 해요? 같은 방향으로 하잖아요. 그죠? 네. 속지 마시고 인플레이션 이거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부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돈을 진짜 여유 있을 만큼만 좀 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주식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주식으로 이제 고생해서 돈을 버시면 그 돈을 잘 쓰십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고생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고생해서 번 돈은 그죠? 네. 잘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고생해서 벌었으니까. 쉽게 번 돈이 이제 막 쓰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제가 오늘 해드린 강의가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이 똑같다고요. 이거는 밀, 그죠? 아까 아이언, 그죠? 네. 그럼 이제 이거를 뭐 기름, 그죠? 이것저것 다 대비해 보면 나온다. 네. 근데 지금 개인들이 어디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개인들이 어디 들어가 있느냐? 어디 들어가 있게요? 네. 반도체에 들어가 있어요.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필라델피아 이게 반도체 지수인데,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제 반도체 지수인데 이거랑 같은 방향으로 하는 게 누구겠어요? 당연히 반도체 회사겠죠. 그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작년 11월, 12월 달에 신고가가 났거든요. 신고가가 이제 이렇게 났어요. 자, 여기죠. 어우, 그냥 네? 계속 그냥 신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작년에 11월, 12월 달에 작년 11월, 12월 연말에 되게 힘들었잖아요. 막 주식 폭락하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개인들, 그다음에 서학개미들이 어디로 들어갔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정하는 ETF나 아니면 관련된 주식을 산 거예요. 믿을 건 이거밖에 없다.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막 이러면서 신고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는 거다. 또 간다. 그래갖고 작년 말 올해 초까지만 해도 기억 안 나세요? 저도 얘기해드린 적 있었는데 우리나라 저기 구정 연휴 전후로 해가지고 뭐 살만한 게 삼성밖에 없다. 막 이런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쪽에 많이 들어갔다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 지지고 있잖아요. 팍 가는 것 같더니 쌍바닥으로 이제 끝나나 싶었는데 또 떨어지잖아요. 삼중바닥. 무슨 프라이팬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삼중바닥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이제 들고 있는 사람은 지금 11월 달에 한겨울에 들어가서 지금 봄이 왔는데 4월이니까 봄이 왔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뭐 하고 있어요?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죽네. 그러면서 이해되신 분들은 저 7번 찍어주시고 마치죠 이제. 이해 다 되셨어요? 네. 삼성전자가 실적은 되게 좋게 나왔는데 못 가죠?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다 이쪽 가 있으니까. 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손실 나는 거? 뭐 당연하겠죠. 그러나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전저점 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내 새끼 건드렸을 때 분노하시잖아요. 그죠? 내 새끼 건드렸을 때. 그죠? 네. 그 아버지나 어머니 욕하면 또 분개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욕한다. 그죠? 주식하는 사람이 그거만큼 분노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전저점 건드렸을 때 분노를 합니다. 네, 분노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네. 근데 아시죠? 이렇게 해야 끝이 나요. 네. 고름은 짜야지 끝이 나죠. 고름. 몸에 이렇게 뭐 종기 나는 거 생기면 고름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짜야 되는 거예요. 냅두면 썩어요. 그죠? 네, 짜야 된다니까. 네. 짜내는 거예요. 믿음 없고, 그죠? 네. 성격이 좀 이렇게 좀 너무 이제 그 인내심 없는 분들 짜내는 거예요. 네. 고름을 짜내고 나면, 그죠? 네. 다시 건강을 찾아나요. 네. 고름 짜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지수도 재미가 없고, 여러분들 요즘에 거기다 러시아 전쟁에다가 뭐 이제 인플레이션 막 주유소 기름 들어갔더니 막 이러면 뭐 1,900원, 2,000원씩 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네, 그러셨던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억눌려 있는 거예요 지금 공포 심리와 이제 불안감에. 네. 근데 아까 SPC32 밀가루, 고려아연, 아연 가격 쭉 보시니까 어때요? 방향이 똑같죠? 네. 그러니까 그 개인들한테 그 비관론자들 개인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속지 마시고 언론한테 이제 그만 농락당하시고 네. 인플레이션 잘 활용하셔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하시던 대로 그냥 그대로만 가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들죠.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가? 그렇게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언론에서. 네. 주식으로 부자 되는 방법 뭐라고요? 네. 첫 번째, 절대 안 속는다. 첫 번째, 안 속는다. 두 번째, 절대 안 속는다. 세 번째, 죽을 때까지 안 속는다. 네. 옛날에 얘기했던 적 있죠, 그죠? 네. 제가 만든 격언입니다.
끝까지 안 속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시고 있는 그 길이 맞습니다. 네. 누구한테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그죠? 네. 경험을 아무튼 많이 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 아무튼 이제 인플레이션 그 저기 뭐예요? 그 잘 활용하세요. 아까 힌트 드렸어요. 지금은 돈이 어디가 있다고요? 정부 정책주가 쉬는 바람에 쉬어야 돼요. 네. 정상적으로 쉬는 게 맞으니까. 지금 러시아와 관련된 인플레이션 수혜주 쪽에 돈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어디가 있냐면 저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서울시장 출마 수혜주도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근데 저기 그 어디에요? 저기 경기도지사 있죠? 경기도지사 쪽을 좀 잘 그쪽에 돈이 좀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김동연 씨, 유승민 씨, 뭐 다른 후보들 쭉 나오죠. 얘기해 드릴게요. 네. 유승민 씨 테마주 조심하세요. 네. 이 얘기를 앞에서 좀 해드렸는데 유승민 씨 테마주 조심하시라고요. 네. 지금 9시 2분이니까 시간이 안 돼서 내가 얘기를 차트는 못 띄워드리겠고 유승민 테마주 조심하세요. 네. 김동연 씨 테마주도 조심하시고 네. 왜 그런지 내가 내일 또 얘기해 드릴게요. 내일. 네. 내일은 좀 일찍 얘기해 드릴게요. 네. 아셨죠? 시간이 안 되겠다. 네. 예, 그리고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쪽에 돈이 좀 있는데 그 이미 유명한 사람들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주식시장은 새로운 사람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쪽에 돈이 있어요. 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우리 회원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종목을 들고 있는 게 있으니까. 네.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고 김 실장님이 오늘 저기 곡물 관련주하고 화장품하고 로봇 관련주 얘기한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인플레이션, 곡물 수혜주들이 왜 올라가는지 이제 방향성 그런 걸 쭉 얘기해드렸죠. 김 실장님 아마 그거 하실걸요. 이분은 방송을 어떻게 진행하시냐면 종목을 세부적으로 띄워서 그게 왜 그런 테마주의인지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래요. 제 방송 끝나면 꼭 같이 보시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크게 얘기해요. 네. 크게. 이제 김 실장님은 이제 원래 여자분들이 좀 꼼꼼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얘기하세요. 네. 저도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는 해요. 낮에. 낮에 하는 방송에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네. 저녁에 이제 무방이니까 이제 좀 크게 얘기해요. 네. 그다음에 디테일하게 종목들 딱 이제 띄워서 차트까지 띄워놓고 이게 왜 수혜주인지 얘기해 주시는 게 김 실장님 방송이니까 같이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칠까요? 아무튼 오늘은 좀 분위기들이 많이 다운되셨는데 내일은 좀 밝은 모습으로 좀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이 다운돼 있으면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려고 준비했어도 저도 안 나와요. 네. 같이 막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막 방송하다 보면 저도 축 처져요. 이상하더라고요. 상대방이 처져 있으면 저도 이렇게 처지는 게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내일은 좀 밝게 하고 들어오세요. 네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